설명회 강의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한국외대 2022학년도 어떻게 지원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하면 사실은 대학교 이름에 외국어가 들어가 있어서 혹시 외국어만 가르치는 대학이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45개의 외국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인재를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플러스 사회상경, 외국어 플러스 이공계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한국외대를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외대가 또 외교관을 꿈꾸는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학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을 실적을 좀 보시면 국립외교원에 입학한 학생의 수가 서울대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반 외교에 6명, 지역 외교에 2명이 들어가고요. 실제 한국외대로 오시면 외교관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외대가 사실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환학생 제도입니다. 저희 그 숫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98개국의 599개 대학 및 기관과 협정을 맺고 있고 두 번째로 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중전공입니다. 교환학생 제도는 학교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나라와 학교로 갈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시고요. 들어오셔서 좀 이런 기회를 많이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중전공 제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 캠퍼스와 용인에 위치한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2014년에 본분교 통합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대학이 되었고요. 본분교 통합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중 전공과 전과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서울 캠퍼스에서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학과를 이중 전공하실 수가 있고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도 서울 캠퍼스를 이중 전공 혹은 전과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입학할 때 나의 성적에 맞추어서 어느 학과를 지원하시더라도 들어오셔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외대 조금 전에 제가 이중전공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보시면 사실은 폴란드어과를 들어온 친구가 GBT 학부를 같이 하고요. 이 예시를 왜 들어드렸냐면 LG전자의 가장 큰 법인이 바로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어과에서 가장 많이 취업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LG전자입니다. 언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상경이라는 이중 전공 제도를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중동 문화권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TV를 틀면 나오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국외대의 아랍어과 교수님들입니다. 이렇게 아랍어 플러스 경제학부를 같이 해서 아랍 문화의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사례를 들어드리면 IT 강국이 어디인가요? 인도죠. 이렇게 인도어과 플러스 글로벌 캠퍼스에 위치한 컴퓨터 공학부를 이중 전공함으로써 IT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드리면 프랑스어 학부 플러스 화학과인데요. 이거는 조금 뭔가 이렇게 왜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프랑스가 굉장히 뷰티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어 학부의 친구들이 화학과를 이중 전공하고 화학과로 들어온 친구들이 프랑스어 학부를 이중 전공하면서 뷰티 전문가로 나가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 모두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옵니다. 자, 5번째는 환경의 선진국은 독일이죠. 이런 식으로 환경학과 플러스 독일어과를 같이 하면서 언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그 나라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알고 경제를 알고 사회 문화를 알아서 여기에 이중 전공을 하나를 더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가 얼마나 취업이 잘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일단 인문계열의 평균 취업률이 64%입니다. 전국대학의 취업률을 보시면 성균관대,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서강대 다음이 바로 한국외대임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을 드려보자면 작년에 우리 한국외대에서 88%가 취업한 학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1위가 바로 포르투갈 어과입니다. 2위는 글로벌 캠퍼스에 위치한 말레인도네시아 통번역학과이고요. 이런 식으로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중 전공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우리 한국외대가 어떤 부분을 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실 수 있는지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건 사실은 2022학년도에 내가 어떠한 전형으로 써서 합격을 할 것인가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넘어가서 보시면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는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서울에선 1,700명가량을 선발하고 글로벌에서 1,800명가량을 선발하면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6대4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 하나가 사실은 한국 외대를 전체를 보여주는 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수시 모집에서는 첫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라고 올해 신설이 됐고요. 네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형입니다. 다섯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고른기회 전형 1이 있고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즉 수시에서 6개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한국애들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이 6개를 다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100%로 가는 일반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설, 저희가 수시 모집의 주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저희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6개를 다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학교당 20명씩 추천이 가능하시고요. 뭐 20명이나 되니까 뭐 다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기회가 굉장히 넓은 이제 전형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외대를 지원하는데 특수외국어 학과, 전략지역학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르투갈어과를 지원하는 친구가 3학년 때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왜냐면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정말 3년간 이 학과만 본 것처럼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3학년 때 학과를 바꿀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모두 폐지하면서 아마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의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있고 활동한 흔적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올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부의 모집 인원이 24명이나 되기 때문에 아마도 로또 같은 전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논술 전형에 저희 외대는 자연계 논술이 없었는데요. 자연계 논술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많은 변화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등급만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등급과 원점수 중에서 상위값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등급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원점수는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한국외대 지원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수시 모집의 주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전형별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선발 인원을 보시면 서울 캠퍼스 200명, 글로벌 캠퍼스 173명, 총 373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요. 학생부 교과가 90%가 들어가고 플러스 학생부 비교과가 10%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학생부 비교과 전체를 만점 처리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코비드19로 인해서 좀 어려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만점 처리가 가고요. 서울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글로벌 캠퍼스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수능 최저가 있고 교과 100인 거고요. 글로벌 캠퍼스는 수능 최저가 없고 교과 1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는 국수, 영탐 두 개 합 4인데요. 다소 높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영어에다가 탐구 한 과목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플러스 탐구 한 과목을 조합해서 4 이내가 나오시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신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진로 교과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량적으로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이시고 한국사도 반영이 안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문 계열은 국수, 영, 사회에 속한 전 과목이 들어가시고 자연 계열의 학과들은 국수, 영, 과학에 속한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해당 저희 이제 재학생들이죠. 재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하게 되고요. 반영 방법은 등급 점수나 원점수 중에서 상위값을 적용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인지를 제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영어라는 교과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점수가 91점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등급으로 봤을 때는 258점을 받아야 하지만 저의 원점수가 영어에서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1등급에 해당하는 270점을 드립니다. 모든 교과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나이스 동의를 한 번만 하시면 저희 쪽에서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인데요.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서울 캠퍼스 경쟁률이 평균이 8.8이었는데 보시면 페르시아어 이란학과가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학교장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작년에 20대 1이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하는 최종 경쟁률이 원서 접수 마감일 오후 2시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때 경쟁률이 2대 1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미달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경쟁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20대 1이 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경쟁률을 너무 믿지 마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말레 인도네시아학과는 작년에 경쟁률이 5.7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7대 1밖에 되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펑크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학교장 추천 전형, 즉 지역 균형 전형을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사실은 서학생부,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여기에서는 공격적으로 지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작년에 평균이 5.5인데 브라질 학과가 17대 1. 왠지 아시겠죠? 이제는 자연 계열의 학생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쟁률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이 5.1인데 가장 높은 학과가 6.9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충원율이 이렇게나 많이 돕니다. 서울 캠퍼스에 작년에 경영학부 500% 돌았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돌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작년 저희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을 때 서울 캠퍼스의 평균 등급이 2.2등급, 글로벌 캠퍼스 인문 자연은 2.9등급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교장 추천 전형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많은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선발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원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주요 사항은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외대는 한 번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없을 거고요.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4개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고 2개의 분류로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고요. 서류평가 100%로만 가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 고른기회 1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학계 선발 인원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면접형의 인원이 거의 600명이었고 서류형의 인원이 300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서류형을 정말로 많이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 될 거고요. 면접형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 30%가 들어가면서 면접으로 인해서 1단계 점수를 뒤집는 친구들의 비율이 한 3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면접과 그리고 활동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라면 면접형을 지원하시면 되고 서류형은 원서 접수 때 접수만 하시면 그냥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자소서도 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제가 질문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그러면 누가 면접형을 쓰고 누가 서류형을 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형을 밑에 있는 뜻을 보시면 정의를 보시면 계열적 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계열적 합성이 40%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평가 요소들은 20%씩 반영을 합니다.
계열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면서 지원하는 계열과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동기, 과정, 결과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터키어과를 지원한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터키어과는 무슨 계열인가요? 언어 계열이며 외국어 계열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계열이라고 한다면 언어, 외국어인 거고요. 저는 그런데 터키라는 언어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터키라는 나라에 가서 경영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의 관심 분야는 바로 사회 상경 계열이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지원 계열과 관심 분야 모두를 저희는 계열 적합성으로 봅니다. 즉,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좀 더 열중하고 활동한 흔적이 있으면 저희가 넓게 본다는 뜻인데요. 단, 교집합은 하나 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아마도 특수외국어, 전략지역학과를 준비한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3학년 1학기가 진짜 기회입니다. 독서활동 하나, 수행평가 하나, 거기에서 나오는 보고서, 이런 정도 하나만 있으시면 충분히 합격권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 서류형은 학업 역량, 탐구 역량을 중심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류형을 처음 만들었는데 학업 역량을 40% 본다고 했더니 학생들이 많이 무서워서 그런지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업이라는 것은 곧 교과 내신 성적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친구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갖고 탐구했던 흔적이 있는가. 보통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이 친구의 탐구 역량을 작성해 주셨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두 개를 갖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넓게 볼 평가 지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서류형의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형도 좋지만 서류형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접형과 서류형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두 개 다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 기록부만 본다라는 거고요. 블라인드 서류 평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들었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블라인드 평가가 되니까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요소는 4개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 인성, 계열 적합성, 발전 가능성인데요. 보통 제가 학업 역량과 계열 적합성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모집 요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가 요소는 다 넘어가고요.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면접평가 실시하고요. 요 세 가지의 논리적 사고력 40, 계열 적합성 40, 인성 20, 100%로 평가를 합니다. 네, 1인당 10분 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외국어 사용 절대 안 합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 보니까 한국어만 잘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면접을 보러 오시면 되고요. 경쟁률은 면접형이 서류형보다는 다소 높았고요. 성적을 보시면 저희 서울 캠퍼스는 평균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이 3등급 3.06, 글로벌 인문은 3.83, 글로벌 자연은 3.44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넘어갔네요. 서류형과 면접형을 좀 비교해서 보시자면 서류형이 다소 조금 높죠. 그런데 올해는 아마도 서류형 쪽에서도 점수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활동 한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477명 선발하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저희 수능 최장력 기준은 자세히 보시려면 모집 요강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의 학생부 교과 성적도 교과 전형과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보통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은 어떻게 되냐면 서울 캠퍼스는 4, 5등급, 글로벌 캠퍼스는 5, 6등급 정도가 되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외대 입학처 들어오시면 온라인 모의 논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실시하시고 바로 업로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출제위원이 직접 평가를 하시고 채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요거 보시고요. 내가 한국외대 논술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논술 전형은 사실은 온라인 모의 논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입니다. 수능 잘 보시고 저희 한국외대에서 배치표를 통해서 점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점수 보시고 내가 외대 지원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죠. 학교장 추천 전형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지금도 준비가 늦지 않았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온라인 모의 논술 보시고 본인의 실력을 체크해 보시면 될 거고요. 정시는 수능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글로벌 융복합 인재를 키워나가는 대학이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만족할 수 있고 잘 다닐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든 분들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